이제 절편이에요. 절편이 뭐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x절편이라고 하고, 어떤 그래프, 직선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합니다. x절편은 x축에 있기 때문에 y좌표 값이 0이 되고요. y절편은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y는 x-이라는 관계식을 주고 절편을 구하라고 하면은 x절편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제 y 대신 0을 대입하는 거야. x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x절편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0이죠. y좌표가 0이죠. 그래서 y 대신 0을 대입해 주시면은 0은 x-2가 돼요. 그래서 x절편은 이제 2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y절편은 무슨 축에 있죠?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하니까 y축에 있잖아. 그러니까 y축에 있는 점은 무슨 좌표가 0이에요? x좌표가 0이죠? 네. y축인 점들은 뭐 0,1, 0,3 x좌표가 0인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x 대신 0을 대입해 주시면은 y절편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y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x값 또는 y값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x절편을 좌표로 나타내시오라고 하면은 2,0, y절편을 좌표로 나타내시오 하면은 0, 좌표로 나타내라고 했을 때만 이렇게 좌표를 쓰는 거야. 절편을 구하랬을 때는 이렇게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뜻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을 차례대로 구하시고 그랬죠. 이거 이제 그림 보고 절편 찾는 거야. 자, 이 직선이 있어요. 이 1차 함수 직선이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얼마죠? x절편이 2인 거 이해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은 3이 되겠죠. 네. 자, 2번도 풀 수 있겠죠? 네.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엔 이제 그림이 아니고 이제 식으로 주어졌을 때, 1차 함수가 식으로 주어졌을 때 구하는 거야. 자, y는 x-6이라는 1차 함수 직선식이 주어졌을 때 x절편을 어떻게 구할까요? y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되죠? 네. 그럼 이제 0 대입하시면은 0은 x-6이 되죠. 그럼 x는 이제 6이 되는 거지. x절편은 6이 되고, y절편은 뭐 대신 0 대입해야 되지? x 대신 0을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y는 -6, y절편은 -6 이렇게 되겠죠? 2번 y는 -3분의 1x 플러스 2. 그럼 이제 x절편은 y 대신에 0 대입해 주시면 0은 -3분의 1x 플러스 2가 되죠? 네, 3분의 1x는 2가 되죠? 따라서 x는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y절편을 구하려고 하면 또 뭐 대신에 0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0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요 x 앞에 곱해진 수는 나중에 나오는데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있는 상수항은 x가 0을 넣었을 때 y 값이기 때문에 y절편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b가 뭐라고요? 상수항 b는 무슨 절편? y절편. 왜?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알겠지? 만약에 이제 x-2y는 7 이렇게 했을 때 얘는 y절편이 얼마입니까? 7. 왜냐면 y절편,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 0 대입하죠? 그럼 7이고, y절편은 x 0 대입하죠? x 0 대입하시면 이제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1참 기울기인데요. 기울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 이거를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의 뜻은 X값이 증가한 양에 대해서 Y값이 증가한 양의 비율. 우리가 이제 뭐 A 대 B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B에 대한 A의 비율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율로 쓰면은 B분의 A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X값이 증가한 양분의 Y값이 증가한 양의 비율인데, 직선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두 점을 잡았을 때 X값이 1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A만큼 증가를 했다고 하면, 이때 이제 X값 증가한 양분의 Y값 증가한 양의 비율, X값이 증가한 양분의 Y값이 증가한 양의 비율, 이거를 이제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직선 위에 지나는 두 점 좌표를 주어지면 구할 수 있어요. X끼리 뺀차보다 Y끼리 뺀차. 예를 들어 X값이 1에서 2만큼 증가했다 하면 X 증가량은 2 빼기를 하시면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Y값이 1에서 4만큼 증가했다고 하면은 4 빼기를 하시면 3만큼 증가하겠죠. X 증가량은 1, Y 증가량은 4. 그래서 기울기는 3.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돼요. 밑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두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X값이 4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3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4분의 3이 되고, 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있을 때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아서 비교했을 때 X값은 0에서 3까지 3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은 2에서 0까지 2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직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기 때문에 직선이 오른쪽 직선에 뻗어나가는 방향이 오른쪽 위로 뻗어나갈 때는 기울기의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가 되고요. 직선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반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Y는 4x-2라는 1차함수 직선식이 있습니다. 기울기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이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이 안 나와 있죠. 네, 결론은 4인데 왜 4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미점을 하나 잡아주세요. 이미점을 뭐 X가 1일 때 Y가 2죠? 네. X가 3일 때 Y가 6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에서 3까지 이만큼 증가했죠. 네. 그때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4 곱하기 3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이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식으로 그냥 쓴 거야. 분자는 Y 증가량이고요. 분모는 X 증가량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지워지고 4 곱하기 3 마이너스 1에서 3 마이너스 약분이 되기 때문에 4만 남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Y는 AX 플러스 B형 꼴의 1차함수 식에서 기울기는 항상 X 앞에 개수가 기울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그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X 앞에 개수가 기울기다. 알겠죠? 그 다음에 X 값이 1에서 4만큼 증가했을 때 X 증가량은 뭐야? 4 마이너스 2, 3이죠. Y 값의 증가량은 구하시오. X 4 집어넣으면 16 빼기 2는 14죠. 또 X 1 집어넣으면 4 빼기 2는 2죠. X의 증가량은 3일 때 Y 증가량은 12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이번엔 2점을 준 거죠. 식을 주지 않고 2점을 주고, 아까는 이제 식을 줬을 때는 기울기를 우리가 바로 구했죠. 기울기는 x 앞에 개수니까 그냥 바로 구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식을 주지 않고 좌표로 줄 때는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x끼리 뺀 차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차 얼마죠? 4죠? 네. 그때 y끼리 뺀 차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시면 플러스 2죠? x 증가량 y 증가량 하시면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x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뺐잖아. 네. 그럼 y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야 돼. 이거를 x는 왼쪽으로 빼는데 y는 오른쪽으로 빼버리면 안 됩니다. 빼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절편을 이용해서 기울기 식을 구하는 것. 자, x절편이 2개가 이제 주어져 있어요. x절편이 2개가 주어져 있는데 식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림을 그리라고 한 거야. 여기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y는 x-3이라는 그래프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됐지? 네, 문제에서 이제 절편 식이 주어지면 뭘 찾아요? 먼저? 문제에서 식이 주어지면 먼저 뭘 찾아요? 절편을 찾습니다. x절편은 y 0 대입해야 되죠? 네. y 0 대입하시면 3이죠? 네. 3 찍어주시고 3,0.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은 x 0 대입해야 되죠? x 0 대입하시면은 상수항이 y절편이라고 했었죠? y절편은 마이너스 3이죠?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x절편 3, y절편 마이너스 3 찾았죠? 이 2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밖에 없죠? 2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이게 주어진 1차 함수 관계식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야. 절편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절편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야. 일단은 관계식이 주어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y절편을 찾습니다. 네. y절편은 상수항이라고 했었죠. 네. y절편은 1입니다. 요즘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경우를 이용해서 또 다른 한 점을 찾는 거지. 0,1에서 출발해서 x 증가량이 3일 때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은 x 증가량이 3일 때 y 증가량이 마이너스 2라는 뜻도 되잖아. 네. 또는 x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일 때 y 증가량이 2라는 뜻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x 증가량이 3일 때 오른쪽 3칸 이동했을 때 0,1에서 마이너스 2 밑으로 2칸 이동을 했을 때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은 어디죠? 0,1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x증가량 3일 때 y증가량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았단 말이야. 걔가 누구지? 3,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그래서 또 다른 한 점을 찾아가지고 처음 y절편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결국 2점을 찾는 건데 첫 번째는 절편을 2개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절편 하나 하고 나머지 지나는 점을 또 찾아가지고 2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 2점을 연결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2점, 나머지 한 점을 찾고 하나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절편을 2개를 찾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공통점은 둘 다 2점을 찾아서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다.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잠깐 풀어보시면서 질문해 주세요. 107초까지. 숙제는 5분기 숙제는 109초까지인데 개념은 107초까지 여기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네.
얘는 이제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이제 1.8km인데 분속이니까 얘도 미터니까 얘도 미터로 바꿔주시면 1180m거든요. 1800m가 되죠. 근데 이제 같은 방향 찬우가 출발하고 10분 후에 태균이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해서 돌면 출발한 몇 분이 만나느냐. 두 사람의 속력이 50하고 80이다. 같은 지점에 찬우가 출발한 후 태균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찬우가 이렇게 갔다고 하면 10분 뒤에 태균이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걸어간 거지. 태균이가 출발한 지 몇 분이 만나니까. 그럼 태균이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라고 두면 찬우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x 플러스 10이 되겠지. 그러면 두 거리의 합이 같아야 되잖아. 두 거리 합이 둘레가 같아야 되잖아. 50 곱하기 x 플러스 10은 더하기 80 곱하기 x는 1800이 돼야 되죠. 근데 문자가 하나만 써도 되나? 두 개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걸 y라고 주고 하면 되구나. 50에 y 플러스 80x는 1800 y는 x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있네. 엄마? 네. 은수는 차 타고 가나? 집에 갈 때? 차 타야 되나? 토요일은 아, 저희 상원 차 타지 없죠. 네. 버스 타고 가야 되죠. 제가 오늘 엄마랑 한국하고 방송하시러 그래서 혹시 다음에 일찍 올까요? 일찍 오게 되면은 화요일 5시 반 수업이니까 4시간 화요일 4시간이니까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일단은 짐 싸시고 가격 싸고 내지는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방 싸서 몇 시까지 오라고 하셨어요? 몇 시 수업이요? 오늘 수업은 없는, 정규 수업은 없죠. 대학생하고 정규 수업은 없고 월수금만 있고 여기서 좀 하고 숙제 같은 거 적어가면서 여기서 하고 가세요. 몇 시까지 오라는 얘기는 없으셨으면 그럼 그걸 네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몇 시까지 오라고 하신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4시 전까지 가야 돼요. 여기 몇 시에 갈 건지를 선생님이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숙제를 하고 가는 거는 이해했는데 이게 몇 시까지 하고 갈지를 예진이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누구한테인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그분이 안 계시면 검사 받을 수도 없고 선생님도 이제 모르니까 전달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진이가 숙제를 해서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은 선생님한테든 다영선한테든 누구한테든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몇 시까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할 수 있을까? 몇 시까지 하고 갈까요? 그랬어요? 하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혼자만 생각하고 고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세요. 다 보셨어요? 네. 집에서 좀 통전해가지고 오세요. 다음 수업까지 같이 통화해요. 4시 반까지 화요일 4시 반까지 오세요.
혹시 얘기를 해주세요. 잘 봤어? 봤어? 배경이 크다. 네. 1시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